새벽 5시 40분 부엌불이 켜집니다. 평소처럼 물을 한 컵 마시고 혈압계를 꺼내려던 순간 손이 잠깐 멈춥니다. 오늘은 좀 두근거리는 것 같네. 이 말은 고혈압이 있는 많은 분들이 아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덧붙이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문제는 바로 그 조금이 때로는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은 대개 조용합니다. 통증도 없고 크게 티도 안 나요. 그런데 혈관 안쪽에서는 매일 작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포가 하루하루 벽을 문지르는 것처럼요. 어느 날은 별일 없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약을 바꾸기 전에, 거창한 건강식품을 찾기 전에 냉장고에 흔히 있는 아주 저렴한 과일 2가지가 혈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비싼 게 아니라서 더 쉽게 지나치고 너무 흔해서 더 가볍게 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2가지 과일을 만능 해결책처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 어떤 과일이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도움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증상은 과일로 버티면 안 되는 응급 신호인지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한 가지, 과일을 먹을수록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끝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62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가명은 올해 71세입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드셨고 병원도 성실히 다니셨습니다. 문제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말했어요. 약은 잘 먹는데 혈압이 왜 자꾸 들쑥날쑥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고 점심 지나면 좀 내려가고 저녁엔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아침을 더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더 급해지죠. 어머님은 아침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조합이었습니다. 짭짤한 국물, 김치, 젓갈 반찬.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그런데 아침에 바쁠 때는 밥이 부족하면 빵이나 과자를 손에 잡히는 대로 드셨고 커피를 진하게 마셨습니다. 어느 날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넘겼습니다. 어제 짠 걸 먹어서 그런가? 체한 건가? 그러고는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면서 달달한 음료를 조금 마셨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잠깐 드니까 이제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비슷한 답답함이 더 강하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숨도 조금 차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겁이 났지만 동시에 망설였습니다.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 병원 가면 검사만 잔뜩 하고. 다행히 옆집 친구가 방문했다가 어머님의 얼굴빛을 보고 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응급평가를 받았고 위험한 상황을 빨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크게 후회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답답했을 때 내가 조금만 덜하고 했던 거,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 뒤로 어머님은 약을 더 열심히 먹는 것만큼이나 하루의 간식과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늘 있던 과일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 과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나나와 사과. 싸고 흔해서 오히려 건강 이야기에서 가볍게 취급되는 과일들입니다. 물론
과일이 혈압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괴롭히는 습관을 줄이고 혈관이 버티는 데 필요한 영양과 리듬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는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주 소중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 걸음씩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따라와 주세요. 고혈압에서 혈관이 지친다는 말의 진짜 의미.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혈압은 혈관벽을 안에서부터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그 힘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매일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별일이 없습니다. 혈관은 탄력도 있고 어느 정도는 버텨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벽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안쪽 표면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이 예민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머리가 묵직하고, 어떤 날은 눈앞이 흐릿하고, 어떤 날은 가슴이 불편하다고 느끼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느낌만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좀 이상해. 하지만 고혈압과 혈관 문제는 느낌과 상관없이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것,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해짐, 심한 어지럼이나 실신,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 같은 신호는 기다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평소에 혈관이 덜 지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는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염분,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 체중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놓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식과 빈속 시간기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선택이 급해집니다. 급할수록 짠 것, 단 것,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손이 갑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혈압은 흔들리고 혈관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과일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나나와 사과는 값이 비교적 부담없고 손쉽게 먹을 수 있고 간식으로 대체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라 빨리 먹고 빨리 배고파지는 리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이 짠 음식과 가공식품 중심의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혈관이 겪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그럼 바나나랑 사과만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나요? 이런 질문으로 바로 뛰어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원인이 다양하고 약이 필요한 상황도 많고 다른 질환과 겹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혈관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조금 덜어내고 대신 비교적 안전한 선택을 늘려서 전체 리듬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이 관점에서 과일 두 가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를 잘못 쓰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기준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도 안전하게 짚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 바나나를 혈관의 친구로 만들려면 바나나는 흔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바나나가 간식으로 좋은 이유는 단순히 맛이 달아서가 아닙니다. 우선 바나나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면 짠 걸 당기게 만드는 허기를 잠깐 멈춰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입이 먼저 진정되고 손이 과자나 라면 국물로 가는 길이 한 번 꺾입니다. 이 한 번의 꺾임이
고혈압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칼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식단 전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칼륨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은 적이 있는 분, 또는 칼륨과 관련된 주의가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분은 바나나를 포함한 고칼륨 식품을 마음대로 늘리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한 음식이라는 말만 믿고 과일을 확 늘렸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한 줄은 이것입니다. 내 신장 상태와 혈액 검사 결과, 복용약을 아는 의료진과 상의한 뒤에 늘리자. 그 다음으로 바나나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아서 어르신들이 빨리 드십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늦게 따라오고 결국 다른 간식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혈관의 친구로 만들려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입에서 천천히 씹고 물 한두 모금과 함께 가능하면 한 번에 너무 큰 양을 몰아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바나나를 먹고 나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먹었으니 건강해졌지라는 마음으로 그 뒤에 짠 음식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불안하니까 바나나를 급히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치찌개 국물이나 젓갈 반찬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바나나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택인 척하는 면죄부가 되어버립니다. 혈관은 그날도 그대로 힘들어집니다. 바나나가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짠 국물 대신 손이 가는 간식을 바나나로 바꾸고, 과자 대신 바나나로 바꾸고, 배고파서 폭식하는 상황을 바나나로 한번 막아주는 것. 그리고 바나나를 먹을 때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가 탈수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많이 쓰는 계절 또는 야간에 물을 덜 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몸이 마르면서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만 먹고 물을 거의 안 마시는 패턴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가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 섭취는 개인 질환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료진의 안내를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나나는 언제가 좋을까요? 정답처럼 고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에서 흔히 도움이 되는 장면은 있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는데 약은 먹어야 할 때, 오후에 갑자기 손이 달고 짠 간식으로 갈 때, 저녁에 뭔가 더 먹고 싶다는 허기가 올라올 때, 이때 바나나는 과자를 대신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혈관은 덜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나고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는 상황에서 바나나를 찾는 건 방향이 아닙니다. 그건 과일이 아니라 응급평가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평소에 안정에 쓰고 위험 신호에는 지체 없는 도움 요청을 써야 합니다. 이 구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과일, 사과가 혈관을 덜 힘들게 하는 방식 사과는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더 과소평가됩니다. 하지만 사과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간식 구조를 바꾸는데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과의 강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만든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 뇌가 먹고 있다는 정보를 더 잘 받습니다. 포만감이 천천히 올라오고 급하게 단 것을 더 찾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압이 흔들리는 날은 종종 급한 선택이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 갑자기 피곤합니다. 달달한 커피가 당깁니다.
커피와 함께 빵이나 과자를 먹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자극을 받고 밤에는 잠이 흔들리고 다음 날 아침 혈압이 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수에서 사과는 작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한 조각씩 먹으면 입이 바쁘고 손이 바쁘고 마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순간 선택이 바뀝니다. 또 사과는 식이섬유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급격한 식사 리듬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혈압 변동이 줄어드는 생활 패턴을 만드는 데 도움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안전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입니다. 당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중요한 분은 과일이니까 무조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과의 양과 타이밍,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 중요해질 수 있고 개인차가 큽니다. 그러니 내 혈당 상태를 아는 의료진과 상의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과에서 실수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과 주스로 바꾸는 겁니다. 사과는 씹을 때 의미가 큽니다. 주스로 만들면 너무 빨리 들어가고 통과일에서 기대하던 리듬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주스는 한 번에 많은 양이 쉽게 들어갑니다. 사과 한 개를 씹어 먹을 때와 사과 여러 개가 들어간 주스를 한 컵 마실 때는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가능하면 통과일에 가깝게, 가능하면 천천히 먹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물론 치아가 불편하거나 씹기 힘든 분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얇게 썰거나 너무 단 가공 제품 대신 가능한 범위에서 통과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무리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대체의 단순함입니다. 사과는 장보기에 부담이 적고 보관도 상대적으로 쉽고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즉, 고혈압을 흔드는 간식의 자리에 끼워 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과 때문에 무엇을 덜 먹게 되었는가입니다. 사과를 먹어서 과자가 줄었다면, 사과를 먹어서 짠 국물의 야식이 줄었다면, 사과를 먹어서 달달한 음료가 줄었다면, 그때 사과는 혈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사과를 먹고도 그 뒤에 또 과자가 들어가고 또 짠 반찬이 들어가고 또 늦은 밤 라면이 들어가면 사과는 단지 추가 칼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과일로 습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좋은 음식이라는 면죄부, 이제 가장 흔한 오해들을 부드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바나나와 사과를 먹고도 오히려 실망하거나 반대로 과신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좋다니까 많이 먹자라는 생각입니다. 고혈압 관리에서 많이는 종종 문제를 만듭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양과 균형을 벗어나면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가 더 흡수 잘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흡수가 빠르다는 건 때로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당 변동, 수면, 스트레스 반응, 카페인 반응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스처럼 빨리 들어가는 형태가 오히려 리듬을 흔들 수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과일 먹으면 약을 줄여도 되나요? 이 질문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생활 변화 하나로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은 좋아 보이다가도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고, 약은 심장, 뇌, 신장 같은 장기를 보호하는 목적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니 약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없이 조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오해는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고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을 잴 때 한 번 재고 끝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 같은 일정한 시간대에 너무 급한 상황이 아닐 때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른 뒤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의료진이 다른 지침을 줄 수 있으니 병원에서 안내받은 방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해는 이 정도면 집에서 버텨도 된다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함정입니다. 특히 혼자 계실수록 괜히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이 함정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관련된 응급 상황은 버티기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티는 동안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관리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응급 상황을 집에서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이 오기 전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오더라도 더 빨리 알아채기 위해서입니다. 바나나와 사과는 그 생활관리의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과신하지 않고 그 조각을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하루에 바나나와 사과를 안전하게 끼워 넣는 법,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좋나요? 정답 하나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쉬운 방식은 교체입니다. 간식은 없애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바꿔야 합니다. 과자 한 봉지를 바나나로 바꾸기, 달달한 빵을 사과로 바꾸기, 늦은 밤 라면 국물 대신 사과 몇 조각과 따뜻한 물로 바꾸기. 이 교체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분과 가공식품을 자연스럽게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 다른 하나는 먹는 리듬이 조금 느려지고 폭식을 막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 그 다음은 배치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실패하는 이유는 좋은 선택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건 과자, 라면, 빵인데 과일은 씻어야 하고 꺼내야 하고 썰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과는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두고 바나나는 익는 정도를 확인해서 쉽게 집을 수 있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신다면 이 배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만 먹으면 금방 배고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일을 먹고도 결국 다른 간식을 찾게 되죠. 이때는 개인 상태에 맞게 단백질이나 다른 식품과 조합을 의료진 또는 영양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식단을 처방하듯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향은 간단합니다. 과일 하나로 끝내려 하지 말고 과일이 폭식을 막는 다리 역할을 하게 만들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 중에는 식사량이 적은데도 혈압이 높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간식이 문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식이 작아 보여도 하루에 여러 번 들어가면 결국 혈압을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카페인, 당분, 염분, 야식이 함께 묶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쓸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좋습니다. 이 과일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덜 먹게 되었지? 답이 없으면 과일은 아직 도구로 쓰이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작은 팁이 있습니다. 혈압이 흔들리는 분들은 종종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완벽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언제 불편했는지, 그때 무엇을 먹었는지, 그날 잠은 어땠는지. 이 3가지는 의료진과 상담할 때도 큰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패턴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피곤하면 짠 걸 더 찾는구나. 아, 내가 늦게 자면 아침 혈압이 불안하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면 과일 교체 전략도 더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간식을 바꾸는 건 의지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외로움, 불안, 수면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호자의 역할은 잔소리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그거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거 먼저 드셔볼까요로 손에 쥐어드리는 것. 그리고 불안한 날에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지금은 혼자 버티지 마세요. 불편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해요. 저는 옆에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응급 상황을 더 빨리 잡아내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미니 사례로 보는 도움이 될 때와 절대 기다리면 안 될 때, 여기서 짧은 이야기 몇 개를 더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실제 생활은 교과서처럼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10시, 김영수 어르신 가명 68세은 TV를 보다가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평소라면 라면을 끓였을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한 조각씩 먹고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리고 라면 생각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이날의 핵심은 사과가 혈압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사과가 라면 국물을 한 번 막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혈관이 받는 염분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른 날 아침 7시, 박미정 어머님, 가명 74세은 기운이 없어서 아침을 건너뛰려 했습니다. 그런데 빈속에 약을 먹기 불편해서 바나나 반 개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침에 허겁지겁 단 빵을 집어 먹는 일이 줄었습니다. 이 경우도 바나나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바나나가 급한 선택을 줄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떤 어르신은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왔습니다. 숨이 조금 차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체했나 싶어서 사과를 몇 조각 드셨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불편했지만 조금만 더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신호는 기다릴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과일이 아니라 즉시 응급도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과일은 평소의 습관에 쓰는 겁니다. 응급신호는 즉시 도움에 쓰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어지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응급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이 갑자기, 심하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이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이상해지면서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기다리는 어지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응급신호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때는 가족분들도 함께 들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에서 본인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옆 사람이 더 빨리 알아채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 집에서 버티지 말아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과일이든 차든 휴식이든 스스로 해결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새롭게 생겼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특히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움이 동반되거나 팔턱 등 쪽으로 불편감이 퍼지는 느낌이 있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 참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평가가 필요합니다. 호흡이 갑자기 가쁘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숨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심장과 폐, 혈관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갑자기 심한 어지럼과 균형 장애가 오는 경우,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이런 신호는 특히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서 지체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혼동이 있는 경우도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것이 혈압 수치입니다. 집에서 잰 혈압이 평소보다 확연히 높고 심한 두통, 흉통, 호흡 곤란, 신경학적 증상 같은 불편이 함께 있다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매우 높은 혈압 수치와 증상이 함께 있을 때 응급평가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숫자만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숫자가 아주 높지 않아도 위에 말한 위험 신호가 있으면 기다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 사과, 물, 휴식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괜히 갔다가 민망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혹시라도 위험하면 어떡하지가 먼저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분이 곁에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르신을 혼자 두지 않기,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대략이라도 기억해두기, 복용 중인 약 목록, 지병, 알레르기 정보를 준비하기, 무리하게 걷게 하거나 억지로 음식이나 약을 추가로 먹이려 하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 요청을 미루지 않기. 이 부분은 과하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하지만 응급 상황은 조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신호를 크게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과일을 많이 먹자가 아닙니다. 간식을 바꾸고 리듬을 안정시키고 응급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바나나는 과자를 대신하는 간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플 때 짠 음식으로 손이 갈 것 같다면 바나나로 한번 방향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천천히 물과 함께 급하게 삼키지 않는 방식이 좋습니다. 사과는 씹는 간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달달한 빵이나 주스가 당길 때 사과를 한 조각씩 먹으며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주스보다는 통과일에 가깝게 가능한 범위에서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칼륨 관련 주의가 필요한 분은 과일을 크게 늘리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기.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중요한 분도 과일 양과 타이밍을 의료진과 상의하기.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약을 줄이거나 바꾸지 않기. 과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짠 간식 가공식품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쓰기. 또 하나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에게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을 너무 불안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혈압이 높게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 급함이 하루를 흔듭니다. 이럴 때는 호흡을 한번 고르고 몸을 천천히 깨우고 가능한 범위에서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그 루틴에서 급한 선택을 줄이는 역할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평소의 습관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응급 신호는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기억하시면 바나나와 사과는 정말 저렴하지만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오랫동안 혈관을 지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평소에 작은 선택이 쌓일수록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사과는 혈압을 치료하는 과일이 아니라 짠 간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이섬유와 리듬을 더하는 방식으로 혈관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차거나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신호는 좀 더 참아보자가 아니라 지금 도움을 요청하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에 계시다면 119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혈압이 있는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어떤 정보는 아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순간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댓글로는 집에서 가장 자주 손이 가는 간식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그 간식을 바나나나 사과로 바꾸는 방법을 상황에 맞게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